안녕하세요. 정원석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죠? 이제 거리를 다녀도 반팔만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가 힘듭니다. 잠바들, 그러니까 외투들을 많이 걸치시고 다니죠. 해가 있는 낮 시간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이제 해가 떨어지면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추운 계절로 이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문의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꿈꾸고 나름대로의 욕망하고 계시던 분들이 많이 이제 포기를 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뭐 현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계속 이제 축소가 되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억압한다고 하는 표현이 크게 이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은 기후변화로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적인 상황이 우리 삶 속의 불확실성들을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됐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한 사실은 어떻게 또 확전이 될 것인지, 내지는 그냥 어느 쪽이든 빨리 이겨서 종전이 계속 수습을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 안에는 종전이 힘들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인 에너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기반해서 사는 현대 생활에서 에너지에 대한 생산, 유통, 수급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삶에 있어서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중동의 전쟁이 우리에게 직격탄이 올까 나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지구는 거의 일일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단일한 세상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뭐 그 유명한 나비 효과가 예전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지구의 정반대나 아니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떤 효과를 극명하게 나타냈다면, 지금은 아주 빠르게 지구의 반대편의 일들이 우리 생활로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강하던가 아니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정부의 원전 중심 내지는 신재생 에너지 뭐 억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무시라고 할게요. 신재생 에너지를 나름대로 평가절하하고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시장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박살났다고 하는 표현이 어느 측면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꼭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조금씩 움직이고 계신데요. 제가 전화로 오거나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려다 보면 또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태양광 발전소를 하시려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지죠, 부지. 토지를 이제 부지로 삼거나 아니면은 건축물 위 같은 이제 이미 개발이 끝난 그런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하는 경우를,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거예요. 발전사업 허가. 얘를 먼저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뜻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어느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관청에
직접 가세요. 직접 어디 뭐 업체에다 물어보고 그리고 뭐 전 군수에게 물어보고 동네 유지에게 물어보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주변에 잘난 체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관청을 가세요. 그러니까 허가권을 내주는 최종 관청, 군이나 구청이겠죠. 구청에 가시면 안내 데스크에서 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 문의하면 되느냐 그러면 가르쳐줘요. 전화로도 하지 마시고 직접 가세요. 직접 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발전 사업이 가능한가를 확인을 받으시고요.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을 바로 해야 돼요.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발전사업의 허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 뭐 거리 제한부터 시작해서 거리 제한 제일 크긴 합니다만 거리 제한 내지 입지의 제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방 정부의 조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또 해를 바꿔 가지고 내년에 지방의회가 만들어지면 조례가 더 강화가 될지 내지는 또 완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현재 시점에서 담당 직원이 뭐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을 해서 발전사업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전에 가서도 선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허가증을 가지고 한전에 가서 얘기했을 때 한전의 직원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태양광 발전소를 할 사람이니 만약에 우리 지역에 선료 변경이나 아니면 증설이나 이런 과정이 예정돼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소 허가증에 기반한 용량을 분명하게 감안해서 설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하겠다는 사람은 말만 아무장창 아무데나 물어보고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1번 발전사업 허가를 내야 돼. 발전사업 허가를 내야 이 사람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할 의지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내가 설치하고 싶은 옥상이나 아니면 지붕 공간에 정말로 그런 규제들이 적용이 안 돼서 내지는 규제를 피해서 발전소를 구축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렇게 해당 관청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가능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이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건 가능 내지는 원천적 불가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조건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조례나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기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고요. 실제로 그냥 가자마자 이렇게 완벽하게 가능하니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다 어떤 조건들을 무마시키고 어떤 조건들 하에서 그 조건들 안 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을 무마하면서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내야 되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조건들, 그러니까 막 가로막고 있는 조건들을 돌파하던가 아니면 극복하면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난다 그러면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내가 분명히 이런 조건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해결을 하면서 발전 허가를 받아요. 금방 얘기했듯이 허가증이 없이 뭐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저 허가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발전 허가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업체를 통해서 발전 허가를 진행을 시키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고 실수가
이제 안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얘기해서 태양광 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발전 사업 허가까지만 진행을 하는 걸로 계약을 할 건지 해서 그렇게 나눠 가지고 진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천적 불가능 이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임야 제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 같은 곳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은 아예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지능구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절대 농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버섯사 내지는 이제 곤충사, 미꾸라지 양식장 뭐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하고 그 상부 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소 하는 것들은 사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만 이 역시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을 시켰을 때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날 건지 안 날 건지는 내가 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업체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관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 예스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태양광 발전소를 하시려는 분들은 지번 내지는 뭐 토지 지번 내지는 건물 건물에 관련된 서류를 가지시고 내지는 지번만 있으면 사실은 되니까 가지고 직접 군이나 군청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직접 하셔야 돼요. 왜 하냐면 이게 여러분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업체에게 이런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뢰를 하면 완빵으로 해결이 되는 곳들은 거의 없고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지만이 발전 허가가 나는 것들이 거의 태반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업체 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내지는 약간 비틀어서 교묘하게 이렇게 돈이 되게끔 하는 그런 행위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인데 여러분 재산을 남들이 그 재산권 자체를 행사하게 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전에 그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이제 발전소 허가 같은 것도 전혀 안 해놓고 한전에 전화해서 나 여기다 발전소 하면 선로를 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한전 측에서는 뭐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발전소 허가가 없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완전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발전소 허가증도 없이 한전에 가서 나 여기다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을 할 건데 선로를 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직원이 뭐 대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가봤자 나중에 주변 상황들이 변해서 선료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발전소를 구축해도 선로가 준비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도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페이퍼로 동작, 뭐가 증거가 남아야지. 그렇잖아요. 증거가 남아야지 말로만 주고받은 거 가지고 어떤 효력이 있느냐고. 어떤 효력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허가를 먼저 받으세요. 발전소 허가를 받으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죠. 왜냐하면 발전소 허가가 보통 60일이에요. 이게 허가 조건이 60일에 해결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증이 떨어지면 이걸 가지고 뭐 사업자를 바로 내시는 분도 있고 굳이 사업자를 지금 내지 않더라도 이 허가증을 들고 한전이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민원이 없었다가 실제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도 대처하기가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허가를 먼저 받으세요. 발전소 허가 받는데 큰 돈 들어가지 않아요. 업체에게 의뢰해봤자 뭐 업체에서 뭐 달라는 돈이 뭐 몇백만 원 단위니까 꽤 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방문도 해야 되고 최소한 3번은 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아무 행위도 안 하고 가면 돈을 안 주려고 하죠. 이제 그러지 마시고 업체에게 분명히 의뢰하셔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발전 사업을 대행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60일 이후 그래서 최소한 업체하고 발전소 허가 계약을 해도 아무리 빨라도 한 4개월 정도 지나야
실제 공사에 참여 3, 4개월 지나야 공사에 착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발전소가 준공이 돼요. 이런 절차상의 시간 그리고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첫 스타트,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서 걸음마 하는 것이 발전소 허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대출도 안 해주고 하니까 꿈을 접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가져올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기후위기나 아니면 에너지 전환에 걸맞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렇게 태양광이 많이 이제 환영을 받았지만, 시도가 됐지만, 이제는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막히고, 그리고 규정 자체가 좀 까다로워지면서, 그렇게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띵가띵가 놀면서 그냥 놀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 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제동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그렇게 전화가 오면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꼭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땅까지 사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상품인지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태양광 발전사업에 맞는 저렴한 지가의 토지도 구하기가 힘들지만, 실제로 구해진다 하더라도 땅값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무조건 하라의 소리를 안 합니다. 사실은 저한테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이제 전화를 하시면 하지 말라고 하는 비율이 더 많아요, 저한테는. 제가 판단했을 때 좀 무리한 것 같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가능하면 그냥 포기하시죠. 제가 이렇게 전화를 끊고 뭐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발전사 허가를 진행을 시키는 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다 간만 본다고 그래야 될까요? 말만 하세요. 말만 하시고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항상 모든 것들은 선택을 하면서 스타트하는 거잖아요.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겠다고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 발전소 허가를 진행을 해야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다 발전소를 구축을 하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네라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발전소를 구축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